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작은 각시와 큰 각시를 오간 어떤 남정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본 각시 위에 작은 각시를 두기도 했던 시절이었으니 능력 있는 남정네라면 각시가 둘이 있는 게 그리 큰 흠은 아니었지요. 헌데 두 각시 사이를 오가며 참으로 애달픈 사연을 겪는 남정네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이 남수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남수의 아버지는 관아에서 향리 일을 해서 그런대로 살림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수의 부모는 남수가 성인이 되자 혼례를 올려주려고 여기저기 혼담을 넣었습니다. 헌데 남수는 혼담이 오는 처녀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고 그렇게 나이가 더 들어갔지요. 그런데 관아에 녹을 먹는 하급관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세가와 연을 맺으면 앞날이 잘 풀리는 일이 많았으니 남수의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 사는 권세가인 김대감에게 연주를 댈 일이 생겼습니다. 남수의 아버지는 한 달 후에 김대감의 생일이 오는데 이번에 선물을 상납하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에게 남수도 인사시킬 겸 귀한 선물을 남수에게 주면서 한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대감에게 잘 보이면 네 인생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그 물건을 잘 전달해 드리거라. 예. 그래서 남수는 선물을 바랑에 지고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산 넘고 물을 건너 충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어느 골짜기로 들어섰는데 산세가 험해서 금방 어두운 밤이 되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수는 그만 길을 잃어버려 온 산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숲속에서 비를 맞으며 밤을 보내야 할 판이구나. 그러는데 멀리 어떤 외딴 집에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오, 저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너와 지붕을 한 집이었습니다. 너와 집은 깊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며 사는 농부들이 짓고 사는 집이 대부분이었죠. 남수는 그 집의 쌀이문 앞으로 가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산길을 잃어버린 데다가 비까지 와서 하룻밤 신세를 좀 질까 합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소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남정네를 재울 수가 없습니다. 헛간에서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되겠소? 밖에서 자다가 한개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낭자 부탁하오. 그럼 헛간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수는 헛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고 자게 되어서 다행이구나. 그렇게 짐을 풀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처녀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응? 이건 그 처녀의 비명소리잖아? 그러면서 남수가 헛간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쌀이문을 머리로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처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호랑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그것을 본 남수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장작불을 들고 쌀이문 쪽으로 가서 호랑이의 등에 불을 댔습니다. 네 이놈! 그러자 불이 털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처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호랑이는 불에 타면서 도망쳤으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자 처녀는 남수의 용기에 고마워서 경계심을 풀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한 잔 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남수는 방으로 들어가 처녀가 준비한 술상을 받았습니다. 이 술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담근 것입니다. 한 잔 드리겠습니다. 별일도 아닌 걸로 이렇게 과한 대접을 받게 돼서 송구하구려. 그렇게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녀는 자신이 홀로 살게 된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꽃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곳에서 화전을 읽으며 사셨죠. 헌데 주변의 산들이 워낙 높아서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는데 작년에 부모님이 그 호랑이에게 화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이옵니다. 꽃님이는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지만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혼담을 주선할 친척이나 지인도 없어서 말 그대로 산골 처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꽃님이의 사연을 듣던 남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혼담이 오갔던 처녀들은 생긴 것도 별로인데다가 심성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꽃님이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데다가 곱상하게 생겨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무엇보다 좋았지요. 헌데 또 꽃님이는 꽃님이대로 그동안 홀로 외롭게만 살다가 사내다운 남정네가 집으로 들어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왠지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고 급기야는 정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을 맺었고 다음 날부터 남수는 한양으로 가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꽃님이와의 신혼생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수가 꽃님이에게 버섯을 캐서 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게 생긴 버섯이 있어서 두어 개는 먹고 나머지는 광주리에 담아서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복통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아이고 배야. 그렇게 배를 감싸쥐고 뒹굴고 있는데 꽃님이가 달려와 버섯을 보더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독버섯인데 이걸 드셨어요? 그 버섯은 먹었다 하면 열에 9번 죽는 독버섯이었으니 남수는 방에 누워서 죽음을 넘나드는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꽃님이가 의원을 부르려고 해도 깊은 산속인데다가 의원을 부를 돈도 없으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꽃님이는 날이 밝아오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령님이 계신다는 큰 바위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저의 도련님이 독버섯을 먹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사옵니다. 차라리 소녀를 데려가시고 도련님을 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꽃님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큰 바위에서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꽃님아, 너의 기도가 간절하여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예? 너에게 떨어지는 꽃가루를 물에 타서 먹이면 나을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신령님. 그러자 하늘에서 노란 꽃가루가 한방눈처럼 내려왔고 꽃님이는 얼른 앞치마를 펼쳐서 그 꽃가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름에 집으로 갖고 와서 접시물에 꽃가루를 섞은 다음 휘휘 저어서 남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씻은 듯이 낫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본 꽃님이는 날아갈 듯이 기뻤지요. 도련님, 살았어요. 꽃님이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10여일이 흐르자 남수는 그때서야 김대감에게 가는 일이 번쩍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꽃님이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꽃님이 여기서 한양까지 서둘러서 갔다가 오면 한 달쯤 걸릴 걸세. 한 달 후에 모월 모일에 내가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세. 도련님, 저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꽃님이는 꽃가루가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남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신령님이 주신 신비한 것이니 혹시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이 꽃가루를 물에 타서 드세요. 그래? 고맙네. 꼭 위급할 때 쓰겠네. 돌아오신다는 그날, 소녀는 한양에서 오는 길이 보이는 고갯마루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내 꼭 돌아올게. 그렇게 남수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남수는 김대감을 뵙고 부친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그날 밤 묵으려고 했는데 고향집에서 사람이 급하게 올라와 부친의 서신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보니 어머니가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 속히 고향으로 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엥?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니 얼른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놀란 남수는 즉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고 그만 깜빡하고 꽃순이에게 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멀쩡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수야. 이제 오냐? 아니 어머니 위중하시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정말 좋은 혼처가 있어서 너를 급하게 오게 하느라고 거짓으로 편지를 보냈다. 예? 김진사 댁에게 참한 딸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집과 혼담이 오갔다. 헌데 이진사 댁에서도 김진사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탐을 내서 혼담을 넣었다고 하니 잘못하면 좋은 며느리감을 돋칠 것 같아서 너를 급히 부른 것이다. 딴 말 말고 김진사 댁 딸과 혼인해. 그 말에 남수는 그만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라 어쩔 수 없이 신부감을 보았는데 막상 보니 영화배우 김지미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천하일색 미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뿅 가버렸습니다. 거기에다 학식도 깊고 심성도 곱다고 하니 곧바로 혼인을 했고 꿀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남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기도 태어났으니 꽃님이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의 온몸에 불덩어리처럼 열이 나더니 숨 넘어가듯이 울어대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남수는 의원을 불렀지만은 의원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아기를 포기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수와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태어나자마자 생이별이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냐. 남수도 망연자실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때 꽃님이가 준 꽃가루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꽃가루가 있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복주머니에 있던 꽃가루를 물에 타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씻은 듯이 나와서 멀쩡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수와 아내는 하늘이 다시 열린 듯이 기뻤지요.
아이고, 하늘이 보살펴 주었구나. 아가야. 그렇게 아기는 살아났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수가 이웃 고을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막집에 들렀는데 한쪽에서 두 사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화전민촌을 지나다가 어떤 처녀를 봤는데 그 처녀가 한양 쪽에서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요. 에?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 처녀는 말이 없고 인근 그 화전민들에게 들으니 뭐 남수라나 뭐라나 하는 사내를 기다린다고 하더구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고개에 나와서 그 사내를 기다린다고 하더구만. 에? 그 사내놈은 어떤 작자이길래 처녀를 그토록 기다리게 하나? 어쨌든 내가 보기에 그 처녀는 조만간 명줄을 놓게 생겼더구만. 그 말을 들은 남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에 빠져 꽃님이를 잊고 있다가 곧 죽을지도 모를 거라는 말을 들으니 그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꽃님이와의 약조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는 한양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충청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꽃님이 집으로 갔는데 꽃님이가 살던 너와 집은 무너져서 폐가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수는 놀라서 여기저기 꽃님이를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님이 집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도대체 자네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무너진 석가래를 들춰보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싸놓은 보자기가 한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끌러보니 남자의 속저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남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산 너머에 사는 화전민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꽃님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 산마루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곤 하더니 결국 삭정이처럼 말라갑디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내가 한마디 했죠. 어이, 꽃님이, 누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 와. 벌써 1년이 되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잖아. 아니에요.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거예요. 그분은 꼭 오실 거예요. 저러다 죽고 말지. 그리고 화전민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는데도 나물 캔 것을 장터에 가서 팔아가지고 명주실을 사옵디다. 그러더니 그 명주실로 매일 새벽까지 길상을 해서 그 속저고리를 짜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줄 저고리냐고 물었죠. 한양에서 오는 그분에게 드릴 선물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참 복도 많은 사내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이게 그 저고리입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와보니 이렇게 집이 무너져 있고 꽃님이도 사라져 버렸더구만요. 에휴, 그 뼈만 남은 것이 어디 골짜기를 가다가 생명줄을 놓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에휴, 난 그만 가보겠어. 에헤. 화전민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인과 혼인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에게 한없는 자책감이 들었고 미안함에 그만 앞으로 엎어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구려, 꽃님이.
남수는 그렇게 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멀리 있는 암자에서 새벽 범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수는 그 범종 소리를 듣고 불현듯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범종 소리를 들으니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부처님 전에서 지성으로 3000배의 절을 하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수는 그 말이 떠오르자 자기도 꽃님이를 위해 절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꽃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3000배가 아니라 100,000배라도 하자. 남수는 그런 결심으로 범종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리 희뿌연 새벽의 안개 속에 암자가 보여서 그리로 갔지요. 그리고 대웅전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10,000배의 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00배를 해도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기 힘든데 10,000배의 절을 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꼬박 일주일 동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절을 하는데 급기야는 절인지 머리만 꾸벅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꽃님이 이제 하늘 풀고 부디 편한 곳으로 가구려. 그렇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10,000배를 겨우 끝내고 나니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의식을 찾는데 앞에 어떤 노스님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소? 스님, 저사님이 처음 절을 할 때부터 봐왔어.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그리 10,000배의 절을 했소이까? 스님이 그렇게 묻자 남수는 몸을 추스리고 스님과 함께 대웅전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 꽃님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나마 편히 잠들라는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구려. 그런데 그때 글쎄 뒤쪽에서 아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당신이 그동안 보인 행동이 이상해서 뒤를 따라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남수는 부인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 나는... 저는 다 이해해요. 그 처녀가 꽃가루로 당신도 살리고 우리에게도 살렸으니 우리에겐 은인이에요. 늦긴 했지만 집 주변 어디엔가 시신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함께 찾아서 곱게 무덤이라도 해주어요. 남수는 아내가 꽃님이를 질투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부인,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소. 그럼 우리 꽃님의 시신을 찾으러 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시신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대화를 듣던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묘한 인연도 있을 수가 있나? 무슨 인연요? 한 달 전에 꿈을 꾸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저 위쪽 산등성이에 목탁이 하나 있을 것이니 가보라고 합디다. 그래서 꿈을 깬 다음 산등성이로 가보니까 어떤 처녀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 있더구만요. 거의 죽기 직전이라 업고 이 암자로 데려와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처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처녀 이름이 꽃님인가 아닌가 그 생각되오만. 예? 나는 그 처녀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서 이름은 모르고 있소만 꽃님이가 틀림없는 것 같소. 처녀는 지금 회복 중인데 데려와 볼 테니 잠시 기다리구려.
그러면서 스님이 요사체로 가더니 어떤 처녀를 부축하고 오는데 꽃님이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수와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꽃님이! 저 처녀가 꽃님인가요? 도련님. 꽃님이, 자네가 살아있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꽃님이가 맞구만. 에이, 사실 며칠 전까지 꽃님이가 생사를 오가서 걱정했는데 처사님이 절을 시작한 날부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이상하게 의식을 되찾는 것이었어. 처사님이 진심으로 만배의절을 해서 꽃님이가 살아난 게구만. 나무아미 타불. 그런데 꽃님이가 살아나 다시 만난 것은 좋지만 남수는 아내가 옆에 있으니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택하면 또다시 꽃님이와 헤어져야 하고 꽃님이를 택하면 아내와 이별을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꽃님아 씨, 꽃가루로 우리 아기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아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사는 게 어때요? 그게 정말이오? 부인, 고마합소. 아씨는 내 생각이 어때요? 저는 나으리를 볼 수 있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남수와 아내는 꽃님이를 데리고 함께 고향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집을 또 하나 짓고 꽃님이를 그 집에서 살게 했지요. 물론 남수는 작은 각시와 큰 각시에게 오가며 잘해주었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보니 두 각시 중에 누가 큰 각시고 누가 작은 각시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꽃님이를 먼저 만났으니 꽃님이가 큰 각시 같은데 또 아내가 본부인이니 아내가 큰 각시 같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큰 각시인지 댓글로 의견 줘보시죠.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까? 모두 이해하고 함께 다정하게 살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지요.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